성능 기록부를 보면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침수라든지 렌트라든지 영업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소유자 변경이 1회라는 거는 1인 신조라는 차량입니다. 한 80% 가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도색이 들어가 있는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파란불이 이게 3개가 들어오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발전기 상태 양호하다, 그리고 마찬가지 배터리 상태 양호하다, 그 모든 전류 상태가 지금 12V 잘 흐르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뒤에 만약에 썬팅지를 뜯어낼 때 이 열선도 같이 뜯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구입하시기 전에 썬팅지 들뜬 게 있는지 없는지 꼭 육안으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는 차가 오래되면은 모터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션이 안 좋은 차량들은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엄청난 큰 떨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속 조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프레쉬로 이 등속 조인트가 터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가갖고 뚝뚝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 가득 부분들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G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이스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꼭 여셔가지고 이런 볼트너트 부분들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진단을 해보면 네, 엔진 상태가 이상이 없다라고 정상으로 나오고 있죠. 이런 중형 차량을 25,000km 탄 차량을 1,500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라면 저는 경차보다는 이 중형차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가 믿어진다의 미라자동차입니다. 오늘 저희가 구매 대행을 할 차량은요, 지금 앞에 보이는 올류 말리부 차량으로 저희가 구매 대행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신 분은요, 일단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되신 신혼부부세요. 그래서 일단 가장 적당한 차, 한 1,500만원대 어떤 차량이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에게 올류 말리부를 구매 대행을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서치를 했는데 가장 좋은 금액대가 일단 부천 지역에 있어서 저희가 입고한 데 왔습니다. 이 차량으로 저희가 구매 대행을 시작할 거고요. 한번 보시죠. 네, 저희가 항상 중고차를 구입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저희가 항상 등록증을 확인하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등록증을 확인을 하는 방법, 일단은 차량 번호를 좀 비교를 해보세요. 똑같은지 차량 번호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검사 유효기간, 검사 유효기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날짜가 지난 차량들이 있어요. 만약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또 벌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셔갖고 검사 유무를 꼭 확인을 하시는 거를 일단 저희는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 부분에 이 저당권 등록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차량에 타시는 차량에 저당이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신 다음에 꼭 중고차를 꼭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자동차 성능 기록부를 확인할 겁니다. 이제 성능 기록부가 참 중요해요. 성능 기록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말리부 차량을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최초 등록일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뭐 리콜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그 투닝한 내역이라든지 뭐 특별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용도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능 기록부를 보면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침수라든지 렌트라든지 영업용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도색이라든지 그 사고 유무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성능 기록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꼭 중고차를 보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성능 기록부를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타고 유무도 정확히 나와 있지만은 누유되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능 상태 점검자欄에 특이사항 점검자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꼭 이거를 글로 씁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나서 중고차를 구입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외판을 확인하기 전에 또 중요한 게 또 있죠. 보험 이력입니다. 제가 미리 보험 이력을 해놨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험 이력이 2017년 1월 24일 차량이고, 그리고 1500cc고,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소유자 변경이 1회라는 거는 1인 신조라는 차량입니다. 이제 영업용 이력이 없다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뭐 내차 피해라든지 상대 차 가해라든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험 이력을 보시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외관 상태를 확인을 할 거고요. 이제 한 바퀴 돌으시면서 외관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부분에 어디 뭐 도색된 부분은 없는지, 어디 까진 부분은 없는지, 그 외판 부분이 어디 상처낸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구입하시기 전에 꼭 말씀을 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이렇게 보시고 나서 그다음에 그 휠 상태를 보게 될 겁니다. 그 휠 상태, 네 바퀴 상태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어디 또 상처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휠 기스를 통해서 타이어가 파스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측면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 상태를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타이어 키트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타이어가 얼마큼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남았어요. 트레이드 자체가 한 70% 이상 남아있는 것 같고요. 이 타이어 같은 경우도 한 80% 가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이 뭐 시내 주행보다는 거의 3만 km 정도 되지만은 시내 주행보다는 시외 주행이 좀 많았던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키트를 통해서 얼마큼 트레이드가 남아있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통해서 타이어 또 편마모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편마모 같은 경우는 고속주행을 할 때 타이어 하체에서 소음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편마모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이렇게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도막 시전기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이 차량이 어디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도색이 들어가 있는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오차 범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도막 시전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어디가 판금 도색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도막 시전기로 확인한 결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앞뒤 범퍼 빼고 도색된 부분이 한 곳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내로 들어가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죽 상태를 한번 확인을 꼭 해 보셔야 되세요. 왜냐면 이 가죽이 상처가 나서 찢어진 부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죽 상태를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운전석이나 조수석이나 가죽 상태를 항상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를 구입을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간혹 가다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죽 상태를 또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차 안에서 뭐 특이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뭐 담배 냄새나 아니면 이상한 오염된 냄새가 나지 않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시트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는 차가 오래되면은 모터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2-3회씩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마찬가지로 등받이도 마찬가지로 2-3회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항상 이렇게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실내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제 시동을 켤 거예요. 시동을 켜 보시고, 시동을 켜 보시면은 지금 이 차량의 지금 어느 정도의 엔진 상태를 소리로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는 에어컨을 끄겠습니다. 에어컨을 끄고 나서
에어컨을 끄고 나서 좀 엔진 소음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차량 상태가 어떤지를 좀 살펴볼 거고요. 지금 시동을 켰는데 어떤 소음이나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엔진이랑 가장 가까운 부분이 핸들이기 때문에 꼭 양손으로 한번 잡아 보셔서 어떤 진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RPM입니다. 이 RPM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아래 위로 너무나 흔들린다 그러면 엔진에 부조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RPM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항상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미션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브레이크를 꼭 밟고 나서 미션 상태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P 상태로, 파킹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2, 3에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션이 안 좋은 차량들은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엄청난 큰 떨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2, 3회 정도 브레이크를 밟아 보시고 작동 유무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떤 떨림도 없고요, 어떤 소음도 없고요. 차 상태 정말 좋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걸로는요. 그 다음이 이제 에어컨을 이제 켜보실 거예요. 에어컨을 켜보시고 에어컨 상태 좀 강하게도 한번 틀어보시고 에어컨에 냉기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에어컨이 안 나올 경우에는 에어컨 컴프레셔가 고장났을 수도 있고요, 가스가 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만약에 에어컨 컴프레셔가 고장날 경우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어컨 상태를 강하게 한 번 더 켜보시고 중간 단계도 한번 켜보시고 정약 조절을 좀 해보시면서 작동 유무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 핸들을 끝까지 좌우로 2, 3회를 반복해서 한번 돌려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핸들 안에는요, 요즘 차량들은 다 파워 핸들이고 이 안에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터가 간혹 가다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동력 조정 장치 또 수많은 또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한번 좌우를 한번 흔들어 보시고 그리고 짧게도 한번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음이 들린다 그러면은 모터가 나갔을 확률이 있습니다. NDPS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작동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거예요. 이제 와이퍼 같은 것도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육안으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아마 내비게이션이 또 있다 그러면은 이 안에 또 메모리 칩 같은 경우를 빼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구입하시기 전에 내비게이션도 작동 유무 상태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에어컨 상태 이제 확인되셨으면요, 그 다음이 이제는 창문을 상태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 창문도 이 안에 모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원터치 되는 부분이 아마 운전석에만 지금 오토라고 되어 있죠. 오토가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입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 주시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도 작동이 이렇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창문이 작동 유무 꼭 확인해 주셔야 되세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금액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미러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모터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네, 이제 이렇게까지 확인하셨으면은 제가 항상 보는 거 있죠.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이 차의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시동을 킨 상태에서 핸들 좌측으로 끝까지 돌리시라는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시게 되면은 뭐가 보이냐면요, 이제 등속 조인트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핸들을 트는 이유는 이 안에 볼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등속 조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레쉬를 이렇게 비춰보시면요, 지금 이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고무 부츠, 이걸 가지고 등속 조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프레쉬로 이 등속 조인트가 터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만 보면요, 어느 정도 이 등속 조정 장치 쪽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위에가 쇼바가 있어요. 앞쇼바. 앞쇼바도 마찬가지로 저 고무보트가 터진 곳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핸들을 반대편을 또 돌리셔야죠. 반대편을 돌려면은 이렇게 반대편을 돌리셔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등속 조인트 부분을 고무보트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고무보트가 터지게 되면 이 안에 브리스가 튀어나와요. 마찬가지로 핸들 돌릴 때마다 주행장치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쇼바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닛 부분을 열으셔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항상 차량이 오래되면은 이런 밸브들이 탔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셔야 됩니다. 밸브도 한번 흔들어 보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여다 보시게 되면은 이 안에 모든 밸브들이 다 확인이 돼요. 어디 누유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하체를 떠야지 정확히 볼 수가 있지만은 육안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스켓 부분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오일 계통류들 항상 얼마큼 채워져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한번 흔들어 보시고, 이런 밸브들이 차가 오래된 차량들은 차가갖고 뚝뚝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 가스켓 부분들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키트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배터리 저희가 점검을 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배터리 점검을 하면서 이 차량의 전류 상태라든지 배터리 상태라든지 발전기 상태를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차 같은 경우는 이게 케이스가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차량들은요. 네, 이렇게 열으셔가지고 이 차량이 지금 전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중고차 하시는 분들은 이런 키트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육안으로만 확인해 주시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이런 것들을 뭐 준비하셔도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비싸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파란불이 이제 3개가 들어오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발전기 상태 양호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터리 상태 양호하다, 그 모든 전류 상태가 지금 12V 잘 흐르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 배터리가 이제 오래되면요, 여기 산성이 돼갖고 하얀 이물질들이 나와요. 그런 차량들은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사고 유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볼트 부분이 풀린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볼트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볼트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런 볼트 부분들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을 하우스라고 불립니다. 만약에 하우스가 교체된 차량들은 거의 엔진까지 밀고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우스도 양쪽으로 비교해 보시면 더 모양이 좀 틀린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하우스가 나간 차량들은 여기 용접한 부분이 티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짝을 볼 건데, 대부분 우리나라 차량들은 이 실리콘 처리된 부분들이 거의 다 똑같아요. 일정하다는 겁니다. 뒷문짝도 마찬가지로 이런 실리콘 처리된 부분들이 일정하다라는 거. 거의 도어 부분들은요, 이 실리콘 처리된 부분들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쪽 뒤엔다 같은 경우는 교체가 되면은 여기에 이제 용접한 게 티가 나고요. 여기가 교체가 되면은 이제 사고 차량으로 되는 거죠. 왜냐면 뒤엔다 같은 경우는 볼트 너트를 풀릴 수 있는 자국이 없어요.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엔다가 교체된 차량들은 이제 사고로 이제 뜨는 경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좀 확인해 보셔서 모양이 틀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대부분 뒷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이스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꼭 여셔가지고 이런 볼트 너트 부분들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안을 이제 열게 되면요, 리드 부분인데, 리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실리콘 되는 부분들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나게 되면 용접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모양이 틀립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뒷문짝도 마찬가지로 이런 실리콘 되는 부분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운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은 모든 이제 사고 유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원래는 여기 실리콘을 뜯어서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를 뜯게 되면은 이런 펀치 자국이 보입니다. 뭐가 찍어낸 것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절단이 된 차량들은요, 저 펀치 자국이 없어요. 용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라이트 부분들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라이트 부분이 금가 있는 차량들은 안에 습해갖고 또 물이 또 스며들어가갖고 또 변색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라이트 되는 부분들, 안개등도 마찬가지고 어디가 깨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꼭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이 사이드 미러 쪽에 이게 LED가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좀 보셔서 중고차를 구입하시기 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도 이 게르등이 깨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팁 하나를 또 드리자면요, 이제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썬팅지가 들떠갖고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뒤쪽에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열선이 들어가 있는데 뒤에 만약에 썬팅지를 뜯어낼 때 이 열선도 같이 뜯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구입하시기 전에 썬팅지 들뜬 게 있는지 없는지 꼭 육안으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차 안으로 들어와서 저희는 이제 진단기를 통해서 이 차량을 최종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중고차 시는 분들은 이런 진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구입하시기 전에 근처 정비업소에 가셔서 스캐너를 한번 꼭 찍어보는 것을 저는 권유해 드립니다. 왜냐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올류 만리부, 제가 보니까 1.5랑 2.0이랑 거의 같은 케이블 쓰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진단을 해보면 엔진 상태가 이상이 없다라고 정상으로 나오고 있죠. 자동 변속기도 마찬가지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동 제어 마찬가지로 자기 진단, 이상이 없죠. 그리고 파워 스티어링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컨트롤 모듈 자체가 이상이 없는지 이것도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제가 좀 이 차를 이제 평가를 하자면은 요즘 경차 풀옵션만 해도 한 1,500만원대가 됩니다. 근데 이런 준중형 차량, 제가 보기에는 준중형이랑 할 수 없이 중형차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이런 중형 차량을 25,000km 탄 차량을 1,500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라면 저는 경차보다는 이 중형차로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이게 만리부 자체가 안전사양으로는 정말 어느 정도는 인증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중고차 잘 찾아보시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차가 믿어진다의 미라자동차였고요. 다음에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